자, 한국사 대주제 3 일제 식민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부분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11번째 주제인 식민지 차별교육에 저항하다. 자, 교과서 198페이지에서 201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왼쪽에 요 배경사진은 선생님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루어질 이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에 저항한 학생 주도운동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1926년도에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1929년도 11월 3일 날 일어난 광주 학생 운동인데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98페이지 우선 펼쳐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해당되는 부분 학습 노트, 주제 11 식민차별 교육에 저항하다라는 부분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그 학생들의 동맹휴학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다음에 1926년도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과 1929년도 11월 3일 학생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 1929년도에 일어난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920년도는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 전파된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은 1917년도 러시아 혁명, 곧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으로 인해서 1919년도 3.1 운동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이후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확산 전파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사회주의 사상은 기본적인 노동자, 농민, 뭐 학생이나 여성 등의 대중운동으로 이제 발전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루어질 내용들은요. 20년대 식민지 차별교육에 저항한 학생들 주도의 운동 내용들이에요. 자, 주제 열기에서 제시된 사진 자료는 성진회라고 하는 학생 자치 모임이에요. 이 성진회가 중심이 되어서 독서회 중앙부라고 하는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들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차별적인 교육제도에 분노를 해서 식민지 차별교육에 저항한 뭐 동맹휴학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비밀결사 독서회라든지 학생들 자치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주의 확산으로 인하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 식민지 차별교육에 저항한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선 학생들의 요구는 민족차별을 일삼는 일본인 교사와 그에 순종하는 한국인 교사를 배척하고자 하는 노력들이었고요. 식민교육의 타파, 학우회를 통한 자치 허용과 교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방식은 수업 거부라든지 등교 거부라든지 집단 농성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동맹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집단적인 항일 운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예로 당시 신문 자료인데요. 1925년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신문 기사 내용을 살짝 보면요. 교장의 무리로 인해서 동맹 휴학을 하게 되었다. 전라도 남원군의 내용인데요. 초등학생으로 인해 초등학교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이제 동맹 휴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내용은 그 초등학생이 지각을 해가지고 그 지각한 학생을 담임 선생님이 그 손가락 사이에 만년필을 끼워 넣는 체벌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저항은 초등학생들도 일제에 맞서서 342차례의 동맹휴학 과정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대학가에서 대통령 퇴진 동맹유학 확산, 서울대학교 학생들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부산일보의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는 우리 그 2016년도 10월부터 2017년도 4월께쯤이었나요?
그 촛불혁명 과정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불렸고, 이 촛불항쟁의 결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이 되었죠. 대통령 퇴직시켰다는 점에서 지금은 촛불혁명으로 불리우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진 자료 보니까 학생들도 이 동맹 휴학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그 요구사항을 어필하는 모습을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26년도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용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제시된 이 사진 자료가 바로 당시 20년도 60만세 운동의 시작점, 그 계기가 되었던 순종의 인산일이라고 하는데요. 순종 인산일의 그 당시 사진 자료인데요. 순종의 인산일은 곧 장례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당시 순종은 우리 1907년도에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양위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순종이고요. 일제히에서 강제직위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 명목상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이제 활동을 한 인물인데 1910년도에 국권 피탈 이후에는 그 식민지 조선의 창덕궁에 그냥 이 왕으로서만 불려지는 형식적인 명목상의 식민지 조선의 왕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평소에 몸이 병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 순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학생들의 경문 배포와 만세시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을 염려를 해서 일제는 당시 사전에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단체, 뭐 청교도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세력이죠. 학생 단체들을 어느 정도 제압하기 위해서 거사전에 체포하는 이런 절차도 밟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른쪽에 이 사진은 1926년도 6월 10일 당일날 장례식 당일날에 일본 순사들이나 경찰들이 이렇게 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입장에서는 1919년도 3.1 운동이라고 하는 거족적인 민족 운동에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60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인 민족들은요 더욱더 결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영향으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밑바탕이 제공되어서 1927년도에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협동전선,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게 되는데, 그 결과로 1927년도 신간회가 결성되기도 하였죠. 자, 그 이후에는 학생운동의 변화는 학교 단위로 독서회 등의 비밀 결사가 조직되면서 1920년도 이후 27년도, 28년에도 계속적인 동맹 휴학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자, 교과서 199페이지 자료톡톡의 내용 보시면요. 60만세 운동의 재판사항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당시 재판사항을 묘사한 신문기사 자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학생들이 당시 추구했던 바는 무엇인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를 절규하면 자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심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면의 경우에는 오로지 김인현 경험으로서 제기하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김인현이 바로 1919년도 3.1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은. 그래서 제2의 3.1 독립운동을 그들은 일으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 학생들의 목적이, 만세운동의 목적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이 학생들의 당당한 대답에 당황하는 판사의 모습을 실어서 이 신문기사에 게재가 됐는데, 당시 신문기사의 타이틀도 보면 거사의 동기와 목적은 삼척동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가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 일제에 대한 반대 내용이겠죠. 곧 독립운동 내용이겠죠. 자,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당시 60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중앙고등학교 지금 후배들이 지금 현대사회죠. 서울중앙고등학교 1920년도 60만세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지금 학생들이 당시 60만세 운동, 식민지교육에 대한 철폐라든지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념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00페이지 펼쳐보시고 식민지 차별교육에 정하다 두 번째 사건 1929년도에 벌어진 일이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승의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네, 스승의 날은 5월 15일입니다. 그럼 이 5월 15일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로 제정했을까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역사적인 인물, 스승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네,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념하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학생의 날은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11월 3일이에요. 그럼 11월 3일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 1929년도에 광주에서 학생 항일운동이 벌어지게 된 내용이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생의 날을 11월 3일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라도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나주역에서요, 이광춘, 박기옥이라고 하는 고등 보통 여자, 네, 광주의 여자 고등 보통학교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인 학생이 이 박기옥 학생의 댕기머리죠? 댕기머리를 뭐 땡겼다라고 하는 치욕 때문에 당시 기차 안에 함께 있었던 박기옥의 사촌동생인가요? 박준채라고 하는 인물이 일본인 학생과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면서 충돌한 사건이었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주 지역 전역에 걸쳐서 학생들이 거리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단순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이 차별교육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일제에 대항한 우리 식민지 차별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의 학생 항일 운동으로 우리가 역사적 의미를 두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처음 계기였던 한일 학생 간의 충돌 문제로 인한 이 재판 상황이 한국 학생들한테 굉장히 조선인 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당시 1926년도, 27년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결성된 신간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이 광주의 학생 항일 운동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되는 이 일도 있었죠. 그 이후에 전국적인 민중대회 운동으로 확산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결과는 결국에 전국 320여 개 학교가 학생들 동맹 휴학 및 학생 시위 참여로 확대가 되게 되는 것이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이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학생 항일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당시 신문 자료에 게재된 광주 고보 학생, 중학생 충돌 사건을 다룬 기사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현대사회도 19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내용을 기념하면서 이런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도 자료는요, 2019년 작년이죠. 작년 8월 13일 날 그 다음 날이 8.15 광복절이잖아요. 이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보도 자료인데 내용을 보니까 우선 국가보훈처에서 자 여기 보죠? 보이죠? 잘 안 보이나요? 국가보훈처에서 낸 보도 자료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제히 무단 통치에 항거한 이봉구라고 하는 선생과 요거죠, 요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된 박기옥 선생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자, 그러면서 첨부자료에 요 옛날 사진자료 이렇게 쭉 제시해 줬는데요. 자, 이분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였나요? 이광춘 학생이었죠. 자, 이분이 바로 박기옥 학생이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보도자료에서는 요 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잘못, 역사적 인물을 잘못 체크하고 박기옥 선생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 국가보훈처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보도자료는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 포상은 누가 받았냐? 그 박기옥 선생의 그 가족이 후계 가족 후손들이 포상을 받게 되기도 한 또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으로 자료 톡톡 자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9년도 나지역 사건의 재구성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자료는 이광춘 당시 그 여학생이었죠. 이광춘의 증언 자료를 내용 보면요. 조선인 여학생 3명이 개찰구를 빠져나오려 할 때 일본인 남성들이 밀쳤다. 그 여학생들과 부딪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땡기머리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치다 당시 나주 경찰서의 순사도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순간 일본인 학생들이 밀쳐서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라고 증언 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땡기머리가 나오는 부분은요. 박기옥이 땡기를 잡고 장난을 쳐서 시비를 따졌다. 근데 나주 역전 광장에 불러서 놓고 우선 점잖게 따졌다라고 한 것은 박준채, 이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죠. 박준채의 기사 증언 내용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시작은 나주역 사건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것이에요. 네, 댕기머리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언론 보도라든지 재판의 판결문 등에는요, 이 땡기머리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에는 어떤 증거 자료라든지 증거주의 재태 논증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인데 이 땡기머리 이야기는 어떤 역사의 재구성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내지는 역사가 또다시 그 자료나 사료 등을 통해서 재구성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과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대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박준채의 증언보다는 이광춘이나 우치다의 증언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여겨진다라고 하고 교과서에서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동맹휴학의 원인은 다양했지만 이것을 일삼는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민족차별,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차별, 교육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 학생들의 항일운동이 전개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것은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1927년도에 신간회가 결성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건 바로 무엇일까요? 자, 1926년도에 60만세 운동이에요. 1920년대는 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분화되어 있었는데 1920년도에 60만세 운동으로 우리들이 이 계열, 사상 이론적 바탕과 별개로 같은 민족으로서 똘똘 뭉쳐서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큰 사건이 60만세 운동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이것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서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1929년도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료파악 문항이네요. 2번 1925년도에 인구 10,000명당 한국인과 일본인의 취약 학생 수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학교, 그 다음에 중등학교, 실업학교, 사범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이 대학교는 1925년도 자료니까요. 무엇이겠어요? 1924년도에 경성제국대학이죠. 그래서 1번 문제, 인구 10,000명당 한국인과 일본인의 초등학교 취약 학생 수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초등학교 이게 한국이죠. 이게 일본인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 2배예요? 아니죠? 6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조선인의 초등학교 보통교육 이번 내용에서 다루고 있네요. 자, 2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의 진급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 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식민지 교육 정책의 특징 무엇이냐? 자, 이게 초등학교고요. 중등학교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보통 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어졌고요. 뭐 이런 패턴이잖아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조선인에게는 보통교육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3번 탐구활동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탐구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 당시의 경문, 교우의 자치권을 획득하자. 그 다음에 학생 대표 참가. 그 다음에 니은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라는 내용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그 다음에 만행의 광주중학교를 즉시 폐쇄하라 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929년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정리해보자. 니은은 바로 무엇이에요? 식민지적 노예 교육제도. 바로 무엇이겠어요? 일본인 교육이죠. 일본인 교사의 민족 차별 교육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한국인 그 교사의 또 차별 문제도 함께 내포되어 있었고요. 다음에 이 조선인,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차별적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저항한다라고 하는 항일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 10일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한 저항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학습 노트 마지막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 식민지 차별 교육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동맹휴학이었습니다. 이 동맹휴학은 학생들이 집단적인 항일 운동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그 방식은 수업 거부라든지 등교 거부, 그다음에 집단 동성애 행태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동맹휴학은 1920년대 후반까지 전개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1926년도 60만세 운동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정리해 보았죠. 60만세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전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향은 사회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손을 잡고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량을 보여준 사건으로서 1927년도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를 구축하였다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나지역에서의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연대 동맹 휴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후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역사적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정리해 보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제 11 식민지 차별 교육에 저항하다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